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사건이 내가 도저히 처리할 만한 시간이 사실 안 된다. 이제 소위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가격 대비한 경쟁력이 있다. 뭐 밥집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싸게 받으면서 맛있게 한다 그러면 막 손님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소문나면은 올리면 돼요. 그때.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안 올리면은 그 기존 의뢰인들한테 폐가 되거든요. 돈을 받고 일처리를 제대로 못 해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가격을 올리는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어느 정도 사건이 오는 걸 조절하면서 가격을 올리면은 또 사건이 조금 적어집니다. 힘든 사람들은 그 가격 때문에 못 맡기거든요. 뭐 잘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좀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 안정적이고. 근데 사실 좀 힘들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다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편하게 일을 하고 싶은데 보수 많이 받고 좀 그런 또 보수 많이 주는 의뢰인들일수록 또 점잖아요. 있는 사람들이고 교양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죠.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사건 자체가 그 사람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일처리 주는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사건 지면 안 됩니다, 변호사님. 나 큰일 납니다. 자살할 겁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제 근데 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의뢰인 또 넉넉한 보수 이런 걸 갖고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게 꿈이긴 하지만 그 이제 방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좀 조절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경험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아직 변호사 업계의 어떤 광고 시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아직 제대로 열리진 않았죠. 그죠? 이렇게 언론 매체에 변호사 광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아직은. 지금 광고 나면, 저 변호사 되게 안 되는가 보다. 얼마나 안 됐으면 광고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시장은 아직 안 열렸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뭘 한다는 걸 알아야 사람들이 와주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뭘 하는구나. 그래서 사건을 맡겨주는데, 그걸 알려야만 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원시적인 방법은 예전에 이제 경쟁 자체가 별로 없었을 때, 그때는 입소문입니다. 순수하게. 자기 사건 처리하고, 그 사건 의뢰인이 다른 사람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정말 원시적인 어떤 입소문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사회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같이 처음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은 기존 법조인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변협에서 이제 지금 많이 완화했는데 광고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좀 젊은 변호사들의 어떤 경쟁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성 변호사님들은 이미 다 좋은 고객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입소문으로 하게 되면은 경쟁을 해낼 수가 없어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변호사일수록 경험이 적은 변호사일수록 그런 자기를 홍보하는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니까 다른 광고는 제가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변호사 초반부터 특히 이제 개업하고 부동산 변호사로서 좀 부동산을 해야겠다, 전문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난 후부터는 적어도 그쪽 글을 참 많이 썼습니다. 글을. 그래서 전문 잡지 같은 데도 그냥 일부러 찾아가서 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글 받아달라. 그렇게 먼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니까 신필래기 변호사가 와서 뭘 해달라 그러면은
뭐 믿음이 잘 안 가죠, 사실.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경쟁이 좀 덜 할 때였으니까 변호사가 먼저 와서 글 주겠다고 하니까 언론사에서는 안 그래도 그게 변호사 섭외하기도 힘든데 쉽게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다른 변호사님들은 그때 경쟁이 이제 별로 없는 상태에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변호사가 뭐 제신물이 없게 점잖은 변호사가 제신물이 없게 뭘 찾아가서 그걸 뭘 부탁을 하고 있냐. 사실 뭐 그런 측면도 조금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거절당할 때는 좀 이렇게 무색하잖아요.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두 군데 제안을 하면 뭐 한 군데 거절하고 한 군데는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노력을 안 하게 되면은 한 군데도 없어요. 두 군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도를 했기 때문에 한 군데를 건진 건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번 이렇게 조금 무한 당할 각오하고라도 사실 그런 홍보 활동은, 글쓰기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경험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해서 변호사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건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 분야 사건만 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건이 누가 알아주나요, 사실. 그 분야 사건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변호사로서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뭐 주변, 사돈 8촌의 사건이에요. 주변에. 이제 변호사 개업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주변에 아름아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변에 뭐 맨날 부동산만 생기냐? 자기 원하는 사건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교통사고도 나고, 때리다가 뭐 싸움하다가 다치고, 구치소가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5만 가지 사건을 다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아까 뭐 이게 뭐 그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친분으로 거절할 수 없는 사건도 있을 테고, 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한데, 그나마 이렇게 선순환 구조, 이제 전문화를 가기 위한 그 사건 비중을, 해당 분야 사건 비중을 높이려면 글을 많이 써서 그 분야의 경험을 하고 그 분야의 경험을 글로 만들어내고, 또 글이 사건을 가지고 오고, 사건이 또 글을 만들어내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힘이 덜 들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처음에야 사실은 내가 뭐 사건 하기도 바쁜데 뭘 짬내가지고 그걸 글까지 쓰냐. 돈도 안 되는 거.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글이 결국은 연결이 됩니다. 또 자기를 전문화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게 돼요. 또 더구나 이제 뭐 매체가 다양해져서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사실 많잖아요.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다들 뭐 의욕만 있으면, 또 콘텐츠만 좋으면 그게 얼마든지 남들이 많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그러면 이제 분야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떤 분야를 선택을 할까? 나는 아무 생각도 없다, 지금. 취직만 됐으면 좋겠다, 무조건.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유가 없으시니까. 근데 당장은 그렇더라도 이게 어떤 나의 미래의 지향점이에요. 전문화라는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이제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어떤 포인트가 바로 이 전문화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전문화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사셔야 되는데, 글쎄, 어떤 분야를 전문화할까라는 부분은 각자 이제 개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 첨언하자면, 이제 선택을 할 때 이런 우가 있어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변호사 개업하면서 간혹 저한테 이제 그런 변호사님들이 개업하면서, 최 변호사 이게
변호사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변호사로서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분야 선택도 그런 차원에서 뭐 어떤 분야를 해야 될지를 물어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분야가 잘 나가느냐, 돈 되느냐 이걸 물어보세요. 변호사 한 10몇 년 했으니까 뭐가 돈 되고 뭐가 돈 안 되고 어떤 비전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먼저 물어보시는데 뭐 그것도 사실 중요하죠, 그죠? 뭐 비전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하긴 한데 저는 뭐 특히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사실 많이 늦어요. 이미 이제 인생을 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냥 공부만 했다라고 하면은 경험이 많이 그 시간을 많이 낭비하신 셈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우리가 애환을 느꼈다, 인생 경험했다, 뭐 이런 그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그야말로 프로페셔널이라는 그런 뭐 차원에서 그 전문화 경험 이런 거, 전문 경험 이런 걸로 볼 때는 사실 많이 처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좀 뭐 어떤 비전 이렇게 뭐 잘 나가는 비전 이런 거를 쫓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과연 내가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한 1, 2년 시점에서 남들보다 좀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과연 뭐냐? 남들에 비해서 나의 강점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게 그런 부분으로 전문화를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봅니다. 작년에 이제 제 법대 동기인데 이제 수료를 해서 이제 답답한 마음이 왔더라고요. 제가 뭐 나이가 지금 뭐 우리 박영재 교수 그다음에 안기환 교수 그거하고 이제 동갑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뭐 적지 않은데 막 이제 그때 개업했으니까 답답하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뭐 아무 장점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개업을 했으니까 아무 장점이 없다, 비전이 없다, 답답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동기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집안이 또 지방에서 또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변호사 너 돈 많으니까 뭐 변호사 일 신경 쓰지 말고 놀아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이제 잘하려면 그런 친구가 잘하려면 다른 변호사보다도 장점이 많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산 우리 소위 시골 출신에 백도 없는 연수원 출신인데 이렇게 그 친구에 비하면 못 갖춘 부분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객관적으로 놓고 봐서 남들보다 좀 잘난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집안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상속 전문 변호사.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볼 법하고요. 노력을 경주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지방에서 유지, 토박이 뭐 이렇게 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많이 내가 걸어온 삶, 또 걸어온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 보셔야 돼요, 많이. 그렇게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직은 뭐 여러분들한테 해당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제 개업이라는 측면에서 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사무실을 꾸려나가는 직원들을 다루고 사무실을 꾸려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변호사 일 처리 자체에 못지 않게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로펌들도 사실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보는데 스태프들의 어떤 수준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법률사무소 로펌을 비롯한 법률사무소가 스태프들에 대한 교육은 제가 볼 때는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잔심부름하고 변호사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딱 6시 되면 직원들 다 나갑니다. 다 퇴근. 할 일이 없어요. 사실. 뭐 전화 받고 맨날 뭐 복사해 주다가 뭐 할 일 더 뭐 있겠어요. 딱 시간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변호사가 딱 남아서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늦게까지. 근데 사실 저 역시 이제 로펌에 있다가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참 이게 처음엔 뭐 1, 2년 차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한 3년 차 때부터는 야, 이걸 왜 변호사가 해야 되나? 변호사가 해야 되나? 이런 정도의 일은 그 직원들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해당 의뢰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가압류 절차, 가처분 절차, 뭔가 이게 가압류 가처분이 다른 게 뭔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사실. 뭐 개인 같으면 소송이 몇 번 일어날 거예요, 인생 살면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 입장에서는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압류가 뭐예요? 얼마나 걸려요? 비용이 얼마 들어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시간이 많으면 사실은 충분히 친절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사실. 누구나 잘 되는 변호사건 안 되는 변호사건 다 바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수준 낮은 대화를 우리 프로 입장에서 수준 낮은 대화를 자주 하게 되면은 참 일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금방 떨어집니다. 이제 빨리 벌고 끝내야지, 은퇴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부분에 대한이 결국은 직원들을 실력을 좀 양성시키는 건데 그 로펌들에서는 내가 볼 때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변호사 생활이 그렇게 썩 재미가 없습니다. 썩 재미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나는 그런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게 참 지루하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참 이게 보람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사무소 나오면 로펌 나와서 꼭 내가 직원들 양성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나온 직원들도 뽑습니다. 또 뭐 큰 로펌 같은 경우는 또 좋은 대학까지 뽑아요, 스태프들을.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는 일 자체는 너무 낮아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런데 잘 견디는 사람, 그러니까 좀 그 자기 개발 의지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버티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일을 뭐 좋은 일 안 주는데. 그러니까 직원들도 참 안심해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내가 법무사무소 들어왔는데 택배 직군 같다. 맨날 무슨 뭐 지방 가서 문서나 이렇게 전달하고 딜리버리 하는 게 그게 뭐 거의 대부분 일이니까요. 복사하고.